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문제집 310페이지죠. 네, 310페이지 15번 문제 진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15번 문제 주택조합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잠시 주택조합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에 와주시죠.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세 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리모델링 관련 문제를 풀면서 잠깐 복습을 했었고요. 자,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모집지역이죠. 같은 모집지역이에요. 같은 모집지역이니까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모집지역 맞죠. 네. 또 부산, 울산, 경남도 같은 모집지역이고요. 대구광역시하고 그리고 경상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부 같은 모집지역이 됩니다. 이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목적이 뭐죠? 네, 내 집 마련이 목적입니다.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때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은 조합이 직접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조합원 아파트를 지역주택조합도 직접 건설하게 되죠. 이렇게 조합이 이제 설립되면 조합에서 조합원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고요. 이 건설된 아파트, 주택조합이 건설한 아파트는 일반 분양합니까? 조합은 우선 분양입니까?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 주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건설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절차,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는 뭐죠? 인가를 받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요. 자, 인가는 누구로부터 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도시개발조합은 지정권자의 인가, 정비조합은 시장, 군수 등의 인가, 주택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 전부 공법상 그 조합 설립 절차는 원칙이 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이 있죠. 직장주택조합이에요. 자,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이죠. 같은 직장 근무자입니다. 같은 직장 근로자들이죠. 같은 직장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직장주택조합도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이 조합원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게 되고요. 건설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모두 그 설립 절차는 인가, 시장, 군수처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여서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 주는 방법으로 조합원 내 집 마련을 하려면은 일단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건설 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이 주택 건설 대지 면적 몇 %?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최소 몇 %? 15% 이상, 15% 이상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되죠. 근데 직장주택조합은 두 개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아파트를 직접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직장주택조합도 있고, 그리고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받습니다.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도 있고요. 이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유일하게 주택조합 설립 절차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제 설립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되면은 일단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설립됐다면은 아파트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몇 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되죠? 2년 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아파트 건설하고 사용업사 받고 조합원 입주, 그렇게 진도가 나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인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만들죠? 현재 그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이제 해당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목적이죠. 리모델링할 목적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되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절차도 무엇이었습니까? 설립 절차는 인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그렇게 하고요. 지난주 수업을 다 했거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일정한 결의 증명서, 리모델링에 참석하는 결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거 알고 있죠? 네. 자, 그때 리모델링은 동을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단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그리고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리모델링 결의에 참석하는 결의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 검사 받고 몇 년 경과가 되죠? 10년 경과 증명 서류. 그리고 정축 리모델링은 15년 경과 증명 서류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기준 완화가 필요할 수도 있죠. 건축기준 완화가 결정됐다면 건축기준 완화 결정 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은 누구죠? 바로 그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이 되고요. 그 상가를 복리시설이라고 하잖아. 상가를 함께 리모델링 하면은 복리시설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이 되고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하면은 그 복리시설 소유자가 조합이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을 신규 모집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시대수 50%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하되 최소 2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직장 근로자 그리고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중에서 무주택 시대주와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주거지는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자도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자,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해봤으니까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집 310페이지 15번 문제 같이 봅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은 직장조합이죠.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을 신고하게 됩니다. 16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원칙적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시대수의 50%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을 하되 최소 몇 인 이상 원칙으로 합니까? 2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때 주택조합은 동그라미 2번의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되죠. 그래서 그걸 표시해줘야 돼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하나요? 주택건설 예정시대에서 50%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어디가 틀린지 알겠죠? 그 조합을 모집하는 주택조합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되죠. 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다음 3번.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을 하게 할 수 없다.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조합원 신규 가입이나 또 추가 모집 등이 조합원 교체가 금지가 됩니다. 그 시점이
사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고 언제죠? 조합 설립 인가 후입니다. 그래서 3번은 이렇게 바꿔야 되죠.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사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을 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단 조합원 사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은 결론이 발생한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신규 충원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사격 승인이 아니고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조합원 추가 모집되는 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새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의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같은 모집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때 새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이에요. 꼭 기억합니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걸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을 별표해놓고요. 가끔 봐야 돼요, 이거.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고 새로 충원을 할 때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이에요. 기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만 사망의 이유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은 자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한다. 이런 사망을 원인으로 조합원 지위를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네. 아니 서울의 부모님이 지역주택조합에 경기도의 부모님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데 그 부모님이 사망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사는 아들이 경기도에 와서 갑자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상속을 받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그 조합원 자격 요건 판정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같은 모집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아서 상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다음 5번.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과 그리고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주택조합은 직장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다 틀렸죠? 직장주택조합에 하나여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조합은 설립 절차가 인가했습니까? 신고했습니까? 신고. 그렇게 됐었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주택법상 주택조합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17번이에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때 조합이 건설한 주택은 조합원 우선 부장이 가능하죠.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을 할 경우 그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만 부담하고 자신의 기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강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시공자로서의 책임은 물론이고 자신의 기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강한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3번.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전주택조합 설립은 관할 시장 구수령의 승인이 아니고 신고. 4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이거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같은 모집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하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첫 번째 무주택 실외주 가능하죠. 그 다음에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 세대주도 가능하니까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합니까? 인가받습니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마 18번은 네, 대부분 금방 설명이 다 됐던 것들입니다. 네, 19번 넘어옵니다. 19번. 주택분 형상 조합 중에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체와 신규 가입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한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잠시 전에 미모린 주택조합을 제외한 조합원을 신규로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가 기준이었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아까 조합원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묻는 거죠. 19번 다시 봐요.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합원의 사망 맞습니까? 네, 사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조합원이 전산 조치 등으로 무자격적으로 판명돼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 상실 동그라미, 사망, 조합원의 자격 상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 예정 시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서 시량군수제로부터 뭐 했죠?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아도 가능하죠? 네. 시량군수제로부터 추가 모집 승인을 얻은 경우 추가 모집 승인 동그라미 하면 되죠. 조합원이 사망했거나 조합원의 자격 상실이 있었거나 그 다음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 추분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그 다음에 4번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 설립인가 후가 아니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추분이 허용됩니다. 네, 시점이 틀렸죠. 조합 설립인가 후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조합원이 탈퇴로 인해서, 조합원 숫자가 주택건설 예정시대수의 탈퇴나요? 조합원 숫자가 주택건설 예정시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에도 신규 추분이 허용되죠. 네. 4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갔습니다. 20번, 네, 21번 내려올까요? 21번 같이 봅니다. 21번. 자,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로원에 들어갈 내용으로 빠르게 연결된 것은 금방 다 했던 것들이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관할 특식, 특동, 지당, 군수, 주당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네. 그 다음에 2번. 1항에 따라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1항 9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자, 첫 번째,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이때 마련은 건설 목적이겠죠. 네, 조합원의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주택 건설 대지 면적 몇 %? 80% 이상이 되는 사용권을 확보와 그리고 주택 건설 대지 면적 몇 %? 15% 이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2번 옵니다. 22번. 주택법상 주택건설용지 확보에 관한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국공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를 하여 줄 수 있다. 기억나죠?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국공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로부터 몇 년? 2년 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나 조합주택 건설을 하지 않으면은 우선 매각 시 환매 조치할 수 있죠? 그리고 우선 임대했을 때는 그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할 때 읽고 지정하면 되죠. 잠깐만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봐주시죠. 자,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봐주세요. 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 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자, 이 국유지와 공유지를 매각합니다. 자,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할 때,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 이 목적을 기억해야 되죠.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뜻이죠.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목적, 첫 번째,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죠.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니까 주거주택 면적 얼마 이하가 원칙이죠? 85제곱미터 이하죠. 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몇 퍼센트? 50% 이상. 이거예요, 이거 지금.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 등 건설 목적으로 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를 원하거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죠. 또 얘기 들어간 게 있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 그리고 그 주택 건설을 위해서 대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 또는 임차한 자가 그날부터 몇 년이죠? 2년 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나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그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매각 시 무슨 조치할 수 있죠? 환매 조치. 우선 매각 시 환매 조치를 할 수 있고요. 우선 임대를 했다면 그 임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대로 조문을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외울 것도 없고 이 부분은 딱 이해하면서 바로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네.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자, 주택법상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주택 건설 사업 절차를 다 했습니다. 사용공사까지 다 했는데 또 문제가 뒤쪽에 편집되어 있으니까 또 이것도 잠깐 보지 뭐. 자, 앞에 볼 수 들어갈까요? 네. 우리 지난주에 아마 이런 거 했을 거예요. 토지 등의 수용입니다. 주택법상 토지 수용이죠. 토지 수용의 주체가 누구일까? 주택법상 토지 수용 주체는 공공사업주체입니다. 공공사업주체. 주택법상 공공사업주체. 지난주에도 했네? 그죠? 다 배웠죠. 주택법상 공공사업주체. 예를 들면 누구죠?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다업을 목적으로 할 때만 토지 수용이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공공사업주체가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민간 사업주체가 누구죠? 등록사업자잖아. 등록사업자는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는 개인과 민간법인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주체잖아요. 그래서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이나 그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할 때만 토지 수용을 허용하게 돼요. 그러면 주택법상 모든 건설 사업주체에 토지 수용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 목적으로 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할 때만 토지 수용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토지 수용에는 무슨 법을 준용하죠? 토지 수용에 준용되는 법은 국토교육부도 똑같이 전부 무슨 법? 공취법을 준용합니다. 그대로 준용합니까? 특례 허용합니까? 특례 허용하죠. 자, 특례는 꼭 암기를 하시면 되시고. 이거는 지금까지 다 암기하려고 했죠. 공취법상 특례는 다 암기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국토교육법에서는 국토교육법상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해 줍니다.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리고 정비법상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를 조성하려면 건축가 받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 이 사업계획 승인을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해 줍니다. 즉 공익사업 인정을 사업계획 승인이 있어야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하는 거 맞죠? 재결 신청. 그때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때 재결 신청 기간은 국민주택 건설 사업 시행 기간, 사업 시행 기간이면 언제든지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직법상 원칙은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내에 재결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주택법은 주택 건설 사업 시행 기간,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같이 보죠. 24번. 주택법상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주택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무슨 법 추정하죠? 공치법을 추정합니다. 토지 수용에 추정되는 법은 공치법. 정확하죠. 2번. 국가와 지방자치는 제출권죠. 국가와 지방자치는 민간 등록사업자입니까? 공공사업자입니까? 공공사업 주체잖아요. 자, 공공사업 주체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다. 맞죠? 국가 등 공공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데요. 4번, 5번 볼까요? 3번, 4번. 3번, 4번을 앞으로 묶어서 이게 이 두 개가 뭐죠? 네, 주택법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 주체 토지 수용에 대해서 공치법상 특례 아닙니까? 공치법상 허용되는 특례 규정 이거 외워놔야 되죠.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자 공치법을 추정할 때 자 공익사업 인정을 무엇으로 봅니까? 사업계획 승인. 즉 바꾸기 가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공익사업 인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정확하죠?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4번 재결 신청은 두 번째 주에 줄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건설 사업 기간 이내에 가능하죠. 5번 등록사업자의 경우 민영주택 건설을 위해서 타인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공공사업 주체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은 5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25번. 자, 주택법상 매도 청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25번, 26번이 같은 문제죠.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명을 한번 드리고 문제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복습해 드릴 테니까 자, 앞에 봐 주시죠. 네. 주택법상 매도 청구입니다. 여기 봐주세요. 자, 여러분. Y건설이 서울에서 5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자 공동주택 30대 이상을 건설하니까 그때부터 Y건설은 건축을 받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주택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Y건설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네, 등록사업자로서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주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Y건설에서 서울에서 5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서울시장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그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려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은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 무엇을 확보해야 됩니까? 소유권,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죠? 네,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몇 퍼센트?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즉 토지 소유자로부터 내 땅에 아파트 지어도 좋다, 아파트 지어도 좋다고 사용 승낙을 받으면 되죠. 몇 퍼센트? 80. 대지 면적 80% 이상,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20% 미만 남아있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가능해야 됩니까? 매도 청구.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와 나머지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면 소유권 확보 없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어. 그럼 봐요.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지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는 매도 합의가 성립하거나 매도 협의가 성립하거나 매도 청구에 대한 승소 판결 이후에만 공사 착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매도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외웠잖아. 매도 청구는 전부 시가로. 공식적으로 매도 청구는 시가로. 그리고 매도 청구는 몇 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3개월 이상. 매도 청구를 하기 전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돼요. 매도 청구는 시가로. 그리고 매도 청구는 3개월 이상 협의합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에 준용되는 법은 공지법이잖아요. 매도 청구에 준용되는 법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관법이 준용돼요. 매도 청구는 시가로. 매도 청구에 준용되는 법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식적으로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대지 면적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어. 잘 들어야 됩니다. 몇 퍼센트? 대지 면적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대지에 대해서 전부 사용권을 다 확보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는 5% 미만이죠. 이 5% 미만, 이 소규모 토지 소유자는 5% 미만의 토지 소유자는 왜? 다른 사람 도장 다 찍는데, 아파트 지도주도 도장 다 찍는데 왜 안 찍었죠? 알박기, 투기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대지 면적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면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 5% 미만의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모든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에 95% 이상의 사용권 확보를 못해서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 동네에 오래되는 원주민에게 매도 청구를 못하잖아. 즉 이 동네에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하기 몇 년? 10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하기 10년 이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지금까지 계속 보유를 하여온 자. 이들을 오래된 원주민이라고 그랬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매도 청구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니까. 이 오래된 원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에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기억나죠? 여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25번. 매도 청구에 관련된 성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계획서를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죠. 매도 청구는 시가로. 그래, 공식입니다. 매도 청구는 시가로. 그리고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되죠? 3개월. 2번. 위 1번에서 소유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를 10년 이내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뭐라고 하죠? 오래된 원주민을 제외한다. 이 경우 대지의 소유자, 소유기간 산정 시 대지 소유자가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면 되죠? 10년. 3번. 위 1번에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대지는 몇 프로죠? 95% 이상, 95% 이상 동그라미, 95%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권 등 권한을 확보하고, 맞습니까?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네. 사용권을 확보하고, 매수 상대방과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사전 협의를 한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4번. 리모린 주택조합은 그 리모린 교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수용합니까? 매도 청구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매도 청구. 리모델링 교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과 토지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네. 왜요? 리모델링도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리모델링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아파트를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도 청구를 허용하게 됩니다. 네.
이런 이야기죠.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이 있습니다. 네. 이 공동주택,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세 개의 동 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 할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아파트 소유자, 기존의 공동주택 소유자 전부가 찬성합니까? 동의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동의하지 않는 자가 있죠. 이게 만약에 101동에 두 개의 세대, 102동에 한 개, 103동에 네 개의 세대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이 아파트하고 대지 지분권은 리모델링 공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그 건축물과 대지 지분권은 매도 청구를 허용하는 거예요. 4번, 5번 매도 청구는 무슨 법 준용하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하게 됩니다. 네, 26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주택법상 사용검사 매도 청구입니다. 사용검사 매도 청구가 5년 사이에 3번 나온 거 있죠. 네, 별것 아니, 이 내용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해설에 보면은 사용검사 매도 청구에서 방괄호가 6개 있죠. 1번도 6번까지 6개 하면은 답 찾는 문제가 네, 3번 나온 거 있죠. 네, 잠깐 설명하고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복습을 안 해도 될 정도예요. 너무 쉬워서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나오면은 좋죠. 뭐 간단하게 한 문제 잡을 수 있으니까 설명만 간단하게 들으면 기억나실 겁니다. 아, 그래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 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봐주실까요?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고요. 네, 3개의 동이에요. 101동, 102동, 103동. 여러분이 103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제가 해줄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용공사 받았겠죠? 중공사 받은 경우죠. 그러면은 잔금은 있습니까? 잔금도 다 끝냈습니까? 잔금 끝내고 등기하고 거주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사용공사 받고 잔금 끝내고 소유권 이전 받고 등기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사용검사 후에 누군가가 이 103동 아파트 대지에 대해서 10제곱미터 정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한 거죠. 말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예요. 그렇게 해서 실소유자, 토지에 대한 실소유자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분이 여러분 103동을 찾아와서 승소 판결서를 보여주고 판결문을 보여주고 이 땅의 10제곱미터가 103동미터에 10제곱미터 내 땅이다. 1제곱미터당 주변 시세가 1제곱미터당 1,000만 원인데 1억씩 내라. 그러면 철가지 않고 계속 거주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시가의 10배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결국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가 봐요.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주택단지, 사용검사 후에 주택단지 안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 그때 일부는 네, 전체 대지 면적의 몇 %죠? 5% 미만. 일부 토지에 대해서 네, 이렇게 사용검사 이후에 이제 실소유자가 이제 등장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가로 매도 청구를 소유자들이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럼 시가의 10배를 물어줘야 됩니까? 시가로 손실보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시가로. 매도 청구는 시가로 하니까. 매도 청구를 허용해 주게 된 거죠. 근데 이 주택 소유자들이 공인중개소 공부하고 직장 나가야 되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소송하냐고. 그래서 주택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해서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 대표자가 소송을 대표해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대표자에게만 미칩니까? 모든 주택 소유자입니까? 모든 동의하지 않은 자, 대표자 선출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도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판결의 효력은 미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달라고 하는 대로 시가의 10배를 줍니까? 승소 판결을 받고 시가로 보상하면 됩니까? 시가로 손실보상해서 내보내면 돼요. 그리고 소송 비용과 토지 대금 지급 비용 등은 전부를 누구에게? 주택 건설 사업주체 건설회사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괜찮은 제도 맞죠?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동그라미 일부. 이때 일부는 몇 퍼센트? 5% 미만. 일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성에 따라서 사용검사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 실소유자에게 시가 동그라미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는 시가로. 2번.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2번 정답이죠. 3번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4번 매도 청구를 할 때 해당 토지 면적의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를 위해서 발생한 비용 전부를 누구에게?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택 공급 파트로 갑니다. 주택 공급 파트는 넘어오세요. 실전 문제로 옵니다. 실전 문제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오세요. 325페이지. 잠깐만요. 우리 주택법에서 지난주에 용어 정의를 했고요. 용어 정의에 관련된 문제 한두 분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뭘 한 거죠? 주택의 건설, 주택 건설 파트를 한 거죠. 주택 건설 사업 주체, 주택 건설 사업 주체에서 시험 나오는 게 뭐죠? 지난주에 공부했던 등록 사업자 나올 수 있죠. 등록 사업자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 지금은 주택조합 관련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지난해 신설돼서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들이 많아요. 주택조합과 관련해서 그 제도에 관련된 문제에 많이 포함이 안 돼 있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마 9월달에 동행 모의고사 준비해서 다 챙겨 드릴 거예요. 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택건설 절차에 관련된 문제를 또 푼 거죠. 지금 우리 주택조합 관련 문제 풀었고, 주택건설 절차와 관련해서 일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게 된 거죠. 그때 주택건설 절차는 뭐죠?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문제를 푼 거죠. 그때 이제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국민주택 건설을 하거나 임대주택 건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금방 국공유지 우선 매각가 임대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받는 게 원칙인데 소유권 확보 없이도 대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면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서 시행이 가능한 경우 매도 청구와 관련된 문제 등을 지금 이제 풀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건설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분양을 하잖아요. 그 분양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공급이라고 그래요. 공급. 근데 이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실소유자만 무주택자, 진짜 주택 소유자만 옵니까? 재산 증식으로 목적으로 옵니까? 재산 증식, 재테크, 투기꾼이 몰려오는 거죠. 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의 원칙을 정합니다. 주택 공급 원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이라든지 투기과열 지구는 정비법에서는 투기과열 지구가 조합원 지위 이전을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하죠.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에서 한번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세대원까지 그 선정일로부터 앞으로 몇 년 동안? 5년 동안 분양 신청을 못하도록 재당첨 규제를 했었죠. 저하고 같이 정비법에서 공부한 겁니다. 낯선 척하기 웃기. 그래서 정비법에서 투기과열 지구의 의미는 조합원 지위 이전 금지, 재당첨 규제가 의미가 있고요. 우리 주택법에서 투기과열 지구는 이걸 뭐라 그랬죠? 전매 제한,
전매행위. 분양권, 입주권, 주택의 전매를 프리미엄 붙여서 하는 것을 제한하는 전매 제한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정비법에서는 조합원 지위 이전 금지. 그죠? 예를 들면 투기가일주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투기가일주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정비구역 안에 토지나 건축을 양수받은 자는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투기가일지구에서 분양 대상자로 한번 선정이 되면 그 선정일로부터 세대원 모두가 앞으로 5년 동안 투기가일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당첨 규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난주에 다 했고요. 앞쪽에 편집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주택 공급소 교란 금지, 투기가일지구 지정, 그리고 사업주체, 주택 건설 사업주체의 행위 제한, 사업주체 행위 제한 등등에 관련된 문제들을 지금도 풀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주택 공급 원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32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주택공사 했고 지금 할 것인지를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325페이지입니다. 실전 문제 1번 중요해요.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인 경우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국토교통운행이 장면부에 따라서 지방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믿겠습니까? X. 여러분 내려오세요. 해설 내려오세요. 해설 내려오세요. 해설에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국토교통운행이 장면부에 따라서 지방 군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됐습니까? 네, 그때 승인 동그라미. 그때 승인이 뭐죠? 입주자 모집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지방 군수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지방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인데 가로 안에 줄 거죠. 복리시설의 경우 줄 거예요. 복리시설의 입주자 모집은 승인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신고하면 돼요. 알겠죠? 네,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신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줄, 해설 첫 번째 줄 봐요. 사업주체 뒤에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공공주택 사업자, 즉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지방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인데, 입주자 모집은 승인 받는 게 원칙인데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신고하면 되고, 국가 등은 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서 국가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1번 다시 올라갑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니까 공공사업자 맞죠?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받지 않잖아요.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에 복리시설의 경우 줄 거예요.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승인 받습니까? 저 어디에 신고합니까? 신고. 그렇죠. 나머지 3, 4, 5번은 그냥 좋은 얘기들이에요.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책을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3번 문제, 사업주체 행위 제한은 그 2번, 3번이 같은 문제거든요. 같은 문제인데 2번, 3번, 4번까지 같은 문제예요. 3번 문제 제가 풀어볼 텐데 이 사업주체 행위 제한은 설명을 좀 듣고 해야 돼요. 배경 지식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 문제를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